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의 극수필 6번째 주라기의 사람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탄광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만석은 노조 지부장으로부터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 아니라 고의로 폭발물을 터뜨린 동료 때문이라고 진술하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지금 이것부터 지금 탄광사고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조리한 그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에 광부 박 씨는 동료들을 규합해 갱도 입장을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도지사에게 탄원을 하려 한다. 한편 광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시위의 뜻으로 무너진 갱도에 들어간다. 만석은 이 아이들이 가스에 중독될 것을 염려하며 아이들에게 위험을 알리고자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갱도로 들여보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소장이 나 가겠어 하니까 광부 박 씨가 앉으십시오 소장님, 저도 앉을 테니까. 소장님이 속이 좋지 않으신 모양이야. 해장국 좀 얼큰하게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라고, 이 하던 이야기란 탄광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쥐 잡으려다 장독 깬 사람 있어. 빈대 밉다고 홀랑 집 태워 먹은 사람도 있고. 여보 박씨, 자네가 지금 그 꼴이야. 옳고 그른 것 가리려다가 결과가 뭐겠어? 탄광만 문 닫는 거지. 모두들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되면 그 옳다는 것이 밥 먹여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빌미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권력자의 논리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소장은 지금 더 막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버티지 말고, 그렇게 되면 모두 일자리 잃고 굶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시킨 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이번 사고 처리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의로 터뜨리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이를 시켜서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그건 형편없이 낡아빠진 수작이에요. 이런 장면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연기를 해야겠죠. 나도 그 점엔 동감이야. 소장도 이제 그거에 동감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권력에 따르는 논리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소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광부 박씨 자네 수를 따르며 지부장은 자네가 하라고. 자, 지금 지부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회유하려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난 옳지 못한 건 참지를 못하는 성미입니다. 소신껏 잘해봐. 힘닿는 데까지 밀어줄 테니까. 계속해서 지부장이 될 수 있게 밀어주겠다면서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니다. 광부들이 뽑는 거다. 소장님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또 갈등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해장국 갖다 주던 천안댁이 이렇게 말하네요. 옆에서 듣자니까 소장님이 지부장을 하라고 권하는 모양인데요. 뭘 망설여요. 받아들이셔요. 지금 탄광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천안댁은. 그러면서 광부 박 씨에게 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방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언을 통해 또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어요 하면서 이제 천안댁에 끼어들자 소장은 광부 박 씨에게 손을 내밀며 도지사께 드린다는 탄원서 그걸 내놔. 그럼 지부장 선거에 자네를 나가보라고 권유하지. 자, 지금 탄광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그 박 씨의 노력이 담긴 문서인데 그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부장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면서 박 씨를 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박 씨가 정말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지부장 자리를 준다는 말에 결국엔 자기 탄원을 단념하게 된 거예요. 이번 사고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와서 사고 원인을 바꿀 수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꼭 만석이의 말이 필요하겠군요. 자, 지금 사고 원인을 바꾸지 않으려면 소장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만석이 필요하겠다면서 소장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부 박 씨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권력에 압하면서 진실 은폐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석인 이번 사고가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고 말하겠다는 거야. 자, 만석이는 사고의 원인이 고의적으로 터뜨린 다이너마이트 때문이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 광부 박 씨한테는 내가 칠복이를 설득시켜주면 자기는 사실대로 말하겠다, 그럽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는 사고의 원인이 가스 누출 때문이었다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나하고는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놨어. 오늘 낮 12시에 14번 갱 앞에서 말을 하겠대. 자, 지금 만석이 광부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짓말을 하게 될 공간인 거죠. 자, 모든 광부들을 모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도록 해야지 하면서 이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속이 확 뚫리는 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방금까지 이제 국을 먹어서 속이 풀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뜻대로 일이 마무리되어 속이 후련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의적 표현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안댁 관객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관객과 그 무대의 경계를 허무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안댁이 관객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직접 밝히는 제목인데요. 관객들이 이제 그게 몰입하는 것을 막고 있죠. 난 흥정을 붙이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가 봐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이제 드러나도록 이렇게 연기를 해야 하는 장면이고요. 자, 광부 박 씨와 소장의 대화 중간에서 이것들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들의 흥정에 성사된 것을 통해 자신의 의도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광부 박 씨가 하루아침에 지부장이 된 것도 사실은 내 덕을 본 거예요. 박 씨는 나한테 외상값이 많아요. 그냥 광부짓해서는 평생 가야 못 갚을 만큼요. 그래서 외상값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먼요 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석이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되겠네요. 자, 근데 정말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광부 박 씨나 지부장, 소장은 모두 빨리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석이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 사고 원인은 죽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갱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 광부들이 죽은 겁니다. 자, 무고한 자신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만석이 왜 자네가 일부러 뒤집어쓰나? 라고 하자 광부 박 씨는 그랬었군. 만석이 녀석이 은큼하게 여태껏 제 잘못을 숨겼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석의 처는 아니에요. 제 남편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밖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면서 억울해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광부 박 씨가 다른 광부들을 선동해서 만석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자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광부들도 만석이의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장은 그걸 말리려고 하죠. 무슨 말이 필요해? 자, 그래서 만석이 말합니다. 자, 내 아들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갱 속 깊숙이 아이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갑자기 사실을 말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자, 뒤이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광부들은 갱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광부들의 캡 등으로 불빛이 비춰지며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14번 갱의 작업은 가스 중독된 그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갱 속 깊숙이 들어갔던 내 아들, 그 애는 내 팔에 안겨서 축 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껴안고서 사실은 아버지로서 가슴 뿌듯하게 기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만석이가 이 장면에서 사건을 되게 요약적으로 진술하면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쥐라기의 사람들이란 제목에서 쥐라기는 비문명화된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부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탄광사고를 둘러싼 이기적인 인간 군상과 양심을 나타내고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인간이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토대로 작품의 제목을 쥐라기의 사람들이라고 정한 의도를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 문제죠. 정답은 4번인데요. 왜냐하면 사고에 위험이 있는 갱도를 생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탄광촌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문명이 태동하기 훨씬 전의 쥐라기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은 문명화된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선사시대인 쥐라기와 같이 비문명적인 삶을 살고 있는 광부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윗글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탄광사고의 진상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위험한 갱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4번이 가장 적절한 의도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더 많은 자료나 이제 자세한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